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500달러, 이더리움 1,500달러, 마이너스 2%, FOMC 이후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리플 포함 전체 코인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더리움 도메스 17.5%로 6월에 18.3% 정점 찍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도메스 15%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더리움 도메스 내려가면 알트코인도 바닥으로 내려간다 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데드캣 바운스라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이더리움 도메스 차트를 보면 현재 여기 구간으로 최근 3년간 하락 많이 한 구간은 작년 5월 루나코인 폭락올 때였고요. 이때 이더리움 도메스 확실히 떨어졌죠. 이더리움 도메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 큰 충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하락장에서도 이더리움 도메스 급락 이후 알트코인 저점을 찍었고 현재도 이더리움 도메스 하락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저항선 모두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 16% 여기 점선 라인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알트코인 하락이 크겠죠. 이더리움 도메스는 2020년 전 10% 아래였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이 코인 업계 최초로 스테이킹 출시를 하면서 이더리움 도메스 상승하고 가격도 같이 올랐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제한이 4월 12일 상하이 하드포크로 해제되고 이더리움 도메스 약간 상승했다가 비트 가격하고 함께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더리움 하드포크 전후로는 이더리움 도메스 재상승하고 이더리움보다도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사이클상으로 연말에 이더리움 하드포크 호재에 나와서 이더리움 도미너스 지선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더리움이 도미너스 유지하려고 비트코인과 커플링을 필요하고 이더리움 ETF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도미너스 방어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나사 하락이 큰데 비트코인하고 함께 가격이 내려왔고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이 롱포지션 청산이나 코인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 증시 거시경제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마이너스 2%씩 하락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하락은 상대적으로 작았고요. 일간으로 보면 국채금리 상승과 연준 금리 동결 영향 작은 듯 하지만 이번 주 한 주 주간으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마이너스 5%씩 하락했고 엔비디아, 아마존은 마이너스 10%, 테슬라도 마이너스 7% 하락 등 8월 18일 코인이 먼저 하락하고 나스닥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전에는 코인이 나스닥 따라서 움직였는데 이후로는 코인이 나스닥 선반영을 하고 있고요. 코인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나스닥 하락을 하는 거죠. 테슬라는 주간 마이너스 7% 하락으로 지난주 테슬라 도조 컴퓨터 5천억 불 잠정 가치 있다 소식에 플러스 10% 상승분 모두 상세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트상 쌍봉 만들고 하락 오는 거로 일봉상 200일선을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9월 FOMC로 금리 동결 내년 6월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고금리 영향받는 테슬라는 매분기마다 마진율 낮아지고 판매량도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주가도 쌍봉 이후 200일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저점 리테스팅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연준이 깜짝 25bp라도 금리 인하하면 테슬라는 폭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 고가 전기차로 대출 비중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거고 테슬라 자동차 대출금리 낮아서 매출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잘 나오면서 고금리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거죠. 최근에는 경제 데이터 잘 나오면서 오히려 국채금리 상승하고 주가에는 부정적입니다. 굿이즈 배드죠. 연준금리 인하 테슬라 매수가 필요한데 테슬라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진입 타점이고요. 다음 FMC가 11월 2일에 있고 10월 말 테슬라 3분기 어닝에서 여전히 실적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하고 내년 초 테슬라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나올 듯 합니다. 나스닥 하락하고 코인도 당장에 빠르게 상승 못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했고요. 국채금리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장기간 고금리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 판단이고 작년 10월 국채금리 4% 오르고 나스닥도 바닥 찍었던 구간 이미 돌파 이후 국채금리
더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금리 상승 이유는 글로벌에서 미국 국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중국에서 일본처럼 계속해서 국채 매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매각한다는 데 있고요. 14년 최저 보유 수준까지 미국 국채를 팔고 유로화, 러시아 루블화, 금, 골드 등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일본하고 중국이 쌍끌이로 미국 채권 매입을 해주니까 미국이 아무리 달러 발행량을 늘려도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미국 경제는 회복을 했고요.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 3년이므로 경제 성장률은 이전만 못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강력해진 상태입니다. 미국 의견을 이전처럼 잘 안 듣는다는 데 있죠. 거기에 미국이 반도체 제재로 중국 압박은 하는데 오히려 중국 반도체 시장만 키워주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미국 국채 매수하라고 바이든 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까지 줄줄이 중국 보냈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로 미국 국채 매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도 중국은 채권 매입하는 척만 하다가 다시 안 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미국이 중국하고 서열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대만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논의가 되는 거죠. 미국 정치권에서도 바이든이 중국 제재 제대로 못한다, 중국이 다시 부상한다는 논리에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야 중국 제재 확실히 할 수 있다, 강력한 리더십이 미국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리플은 나사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하락은 했지만 하락폭은 비트코인보다는 작습니다. 리플 9월 29일 뉴욕 파티 호재 앞두고 있는데 뉴욕 파티에서 리플의 IPO, 상장 발표나 신규 코인 업체 인수 등 다양한 호재가 나올 것이다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존 디톤 전 리플 변호사는 이번 주 금요일 빅 이벤트 나올 수 있다 트윗을 했고요. 존 디톤은 전 리플 변호사로 리플 변호사에서 사임한 이후 개인 코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개인 회사 관련 발표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리플이 이더리움 넘어설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한다, 리플 5배 이상 상승한다, 이런 펌핑 루머도 존재를 하고요. 9월 29일 승리 파티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함께 지켜보자고요. 리플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초보 투자자들 많기 때문에 이런 호재 전에 가격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 투자자 고수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리플 호재 보고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결정을 하고요. 때문에 리플 가격이 호재 전에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나스닥 하락하니까 비트코인 상승세도 약간은 꺾였는데 9월 월봉이 양봉으로 종료가 되냐 아니면 다시 음봉되냐가 가장 핵심이고요. 2013년부터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을 보면 9월이 양봉으로 플러스 수익 나고 마감이 되면 10월에 큰 상승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5년, 2016년에도 7월, 8월 마이너스였지만 9월부터 플러스 되면서 연말까지 우상향하는 수익률이 났고요. 미국 거시 경제 데이터가 당장에는 잘 나오지만 연준 고금리에 계속해서 잘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미국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율 약간이라도 컨센서스와 다르게 데이터 나오면 국제금리 빠르게 내려가면서 증시나 코인 재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락보다는 상승 베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거기에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이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는데 원인이 있죠. 하지만 미래 경기 나타내는 물류지수 페덱스 주가 차트를 보면 261달러로 하루 만에 플러스 4%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바닥 찍고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고요. 이번 4% 상승한 것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물동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준 고금리에 나스닥 빅테크들 잠시만 주춤한 거지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호황으로 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우량주 비트코인 부동산 하락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망이 많죠. 비트코인 고래들도 연준 FOMC 이후 매도는 더욱 줄었고 FOMC 전 매도했던 여기 구간에서도 이전과 비교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매도할 고래들 이미 다 팔았고 이제는 장기로 홀딩하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코인시장 긍정적인 점은 하루 전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 나스닥 하락으로 롱 포지션 다시 53밀리언 청산되고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 10빌리언까지 내려왔고요.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 다시 상승할지는 좀 더 직전을 봐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보다 다시 내려오면서 미결제 약정 볼륨이 평균 수준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나스닥 하락폭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결제 약정 볼륨도 횡보를 하면서 이후 큰 호재 한 방에 올해 6월처럼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10월 블랙락 ETF 신청 결과와 바네크 비트와이즈 현물 ETF 결과 어떤
어떻게 나올지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 20일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새로운 이더리움 선물 ETF를 SEC에 재신청을 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